제가 하고 싶은 많은 얘기들을 먼저 선생님들께서 다 해주셔서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인지 기능 특성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릴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처음에 제가 주로 이제 자폐증 아동들과 아까 선생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직접 치료를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행동 보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한참 꽂힌 거는 그냥 1대1로 치료를 하니까 너무 시간도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뭔가 그 최신 기계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어차피 우리가 가르치는 게 반복 학습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니까 이걸 할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요즘에 제가 컴퓨터로 하는 앱이나 컴퓨터 기반 치료 이런 데 꽂혔습니다. 그래서 몇 개 앱이나 이런 걸 개발하고 있는데, 그 여기서 이제 아름바둑 관련해 갖고 연락을 주셨을 때 그 시각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구현하고 있는 거랑 굉장히 비슷했고, 제가 근데 바둑을 못 둬서 바둑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이렇게 구현하신 거나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이랑 되게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럼 가서 한번 뵙고 말씀을 한번 나눠봐야겠다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게 됐는데요. 한 장 넘겨주시면, 그럼 일단 그냥 좀 한번 볼게요. 여기서 하나요? 예, 뭐 소개는 그렇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 뭐 이런 건 다 아시니까 그만 넘어가면, 그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연구할 때 주로 보는 게, 인지적 기능을 할 때 주로 보는 게 집행 기능이라고 하는 거를 봅니다. 그러니까 말은 되게 어려운데 집행 기능은 이제 조금 이따가 이렇게 좀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거 이외에 지각 처리 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어떻게 정보를 그 습득하고 그거를 처리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데 그냥 보면 되게 어려운데 이제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자폐증, 여기서 지금 직접 아름바둑을 자폐증 친구들하고 직접 두시는 분 얼마나 되세요? 손 한번 들어주실래요? 예. 그러면 한 3분의 1 정도 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그리고 이제 부모님도 계시고 선생님도 계실 것 같은데, 같이 보면 아시겠지만 뭔가 정보 처리를 하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이랑 약간 다른 방법으로 정보 처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신 적이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진짜 그냥 정상 발달하는 친구들이 그 인지 능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뭐 시각, 뭐 청각, 뭐 이런 거 다 합치고 언어 뭐 이런 거 해서 이렇게 고르게 발전을 하고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가진, 자폐증 친구들이 가진 특징은 이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어떤 건 굉장히 잘하고 어떤 건 되게 못하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근데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시각 정보 처리인 거예요. 그래서 앞선 선생님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시각 정보 처리 그거 이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그게 되게 잘하는 거고요.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언어 정보 처리예요. 언어 정보 처리, 특히 청각으로 듣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제가 강의하는 걸 알아들으시려면 제가 앞에 한 단어랑 중간 단어랑 뒤에 단어랑 다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가 그게 전체로 문장을 만들어서 어떤 뜻인지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자폐증도 그렇고 몇몇 일부 정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말을 어떻게 들으냐면 내가 그런데 했다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로 다 기억하고 처리를 못하니까 말을 못 알아듣는다, 이해를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오늘 기억하실 건, 저는 뭐 강의 30분 듣고 이걸 다 어떻게 기억하고 가시겠어요. 그러니까 한두 가지만 기억하셨다 실천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은 줄여라, 이게 오늘의 메시지예요. 아무리 설명하셔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기능 따라 다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는데요, 30분 앉아 있어야 돼요. 근데 제가 러시아 말로 막 뭐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알아듣고 그거를 정보 처리를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시각 정보 처리 이용하라는 게 그게 하나니까, 다른 거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그러니까 사람의 기억 연구를 하는데요. 오늘 여기 다 들으셨죠? 지금 2시간째 듣고 계신데 내일 이맘때쯤 여기 들은 거에 몇 %나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반복 학습 안 하면 내일 30% 정도 되고요. 그 다음 날 되면, 물론 이게 개인차 있긴 하지만 다음 날 되면 한 20, 그리고 한 달쯤 뒤에 되면 내가 거기 가서 무슨 몇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한 것 같다, 이 정도밖에 기억 못 하세요. 그러니까 그 기억을 최신화하려면
한두 가지만 포커스 하시는 게 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능력, 여러분의 지금 가지고 제가 설명하는 거 알아들으시고 그다음에 그걸 처리를 하셔갖고 기억해서 실행하는 능력, 이런 걸 전부 다 집행기능 능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집행능력 능력에서 우리 그 정상 발달하는 아동들과 좀 차이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처리 과정인데 언어 처리 과정, 시각 처리 과정, 그다음에 얼굴 정보 처리 과정, 이런 것들이 정상 발달을 하는 애들하고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차이가 뭔지를 알아서 그걸 역으로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뭐 예를 들어 상동행동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럼 못하게 할 게 아니라 봐서 뭐가 좋은지를 보고 그 역으로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게 그 룰을 되게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럼 그 룰을 따라 안 하면 굉장히 화를 내요. 그러면 오케이, 그 화를 내면 그렇게 놔두고 그 다음에 저는 새로 룰을 만들어서 심어줘요. 오늘부터 네가 룰을 할 건 이거다. 그래서 새로운 룰을 주면 또 좋은 게 뭐예요? 일단 룰이 형성되면 엄청나게 잘 지키는 게 우리 학생들의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싸우지 말고 새로운 룰을 만들어서 역으로 이용하자, 이제 그런 전략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몇 가지만 봅시다. 그래서 집행기능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 필요 없고, 그 작업 기억이 뭐냐 하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머릿속에 얼마 동안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다 연결해서 그걸 이해하는 게 작업 기억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쫙 조사하다 보면 저 오른쪽에 있는 것 중은 이거는 뭐냐면 테스트인데, 이런 작업 기억을 하는 테스트인데 순서를 이렇게 1, 2 이렇게 바꿔서 하고 그 다음에 끝내고 너 눌러봐. 예, 똑같이 이런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능력 했을 때 좀 차이가 나더라. 그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억제력이에요. 억제력이 뭐냐면 참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차례가 왔을 때 하는 거, 이런 억제력인데 억제력에서도 차이가 난다. 그리고요, 세 번째는 인지적 유연성인데 이게 뭐냐면 규칙이 바뀌었을 때 그게 얼마나 순응하느냐, 그게 인지적 유연성. 그리고 그걸 얼마나 잘 알아차리느냐, 그것도 잘 못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계획력인데 어떤 걸 수행하려면 머릿속에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계획이 세워져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어렵다. 이게 이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집행기능 능력인데 뭔지 뭐 기억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 작업기억, 억제력, 그 다음에 계획력,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잊어버리셨죠? 예, 그러면 다시 가서 인지적 유연성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저도 얘기하다가 잊어버렸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는 이거를 다 연합해서 지금 여러분이 사회생활도 하시고 학교생활도 하시고 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 중에 어느 거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도 그러죠. 나도 안 좋은데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이제 평균보다 얼마나 안 좋으면 이제 그런 거는 못하는 거고 다른 건 잘하는 건데, 이게 이렇게 깊이 있게 차이가 나면 실제적으로 사회에서 생활하기가 되게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막 개선시켜 주려고 엄청난 프로그램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선생님들이 앞에서 말씀하신 이런 원투원으로 해갖고 막 다 가르치는 게 전부 다 이제 간단한 거부터 시작해서 이런 아까 이 네 개 고기능의 인지 능력을 가르치려고, 그거를 개선시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이 되게 많은데 어쨌든 이거 원투원으로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걸 컴퓨터화해서 만든 프로그램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어쨌든 이건 이 학생들 아까 왜 500번 하라고 말씀하셨죠? 500번.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반복하다 보면 하는 사람도 화나고, 그 당하는 사람도 화나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으니까 좋아하는 방식으로, 기계는 좋아하잖아요, 우리 애들이. 그래서 기계를 이용해서 반복 학습 시키자. 그러면 서로 좀 더 편하게, 그래 아이들은 학습 잘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컴퓨터 프로그램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름바둑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이거 컴퓨터 버전으로 만들면 되게 좋겠다, 그런 생각도 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게임 형식으로 이렇게 된 것들이 되게 많아요. 예, 우리나라에 나온 몇 가지 안 되는 프로그램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집행 기능을 훈련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도 게임 많이 하시죠? 예, 혹시 안 하시나요? 예, 요즘 세상에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고 제가 들었는데, 요즘 어쨌든 근데 게임을 애들은 굉장히 많이 해요. 예, 그죠?
근데 게임을 못하게 할 게 아니라 거기서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게임을 하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 목표는 그 교육적 가치가 있는 게임을 만들자 이건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게임들은 주로 재미가 없어요. 예, 누구를 가르치는 게임은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게임을 되게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그 게임 개발할 때 엄청나게 머리를 많이 써서 사람들로 하여금 안 지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또 오고 싶게끔 하고 또 보고 싶게끔 하고 뭐 이거 뭐야 뭐 이런 느낌 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제일 제가 3년째 꽂힌 프로그램이 포켓몬인데 누가 왜 포켓몬을 왜 하고 있냐 이랬는데 저 포켓몬처럼 reinforcement system 그러니까 강화 체계라고 하는데 아까 왜 강화 써야 된다 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그 게임 체계에서 강화 시스템을 그렇게 잘 만든 프로그램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막 감탄하고 있는데 가장 기본은 뭐냐면 좋아하는 걸 줘야 되고 잘 줘야 되고 계획적으로 줘야 되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변화를 줘야 돼요. 변화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잘했어. 내일 오늘도 잘했어. 내일도 잘했어. 몇 번 들으면 지루해요.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이제 선생님들도 루틴으로 하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베리에이션이 되게 중요해요. 오늘은 잘했어 하고 내일은 진짜 잘했어. 혹은 모레는 wonderful. 모레는 글피는 와 이건 짱이야. 이렇게 변화 주는 게 똑같은 잘했다도 받는 사람이 되게 다르거든요.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맨날 어떤 사람이 젊어 보이시네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멘트 중에 하나인데 근데 맨날 젊어 보시네. 이 사람 뭐야 이런데 그 다음 날 오늘은 좀 색깔이 잘 맞으세요? 그리고 내일 머리가 괜찮으신데요? 모레는 안경이 잘 맞으세요? 이렇게 변화를 주면 뭔가 새로워서 내가 이 사람 괜찮은데 이런 느낌이 가게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두 번째예요. 오늘 선생님들 하는 거 다 잊어버리셔도 변화를 줘라. 다양하게. 그게 억양도 괜찮고 말도 괜찮고 주는 것도 괜찮고 다양하게 하시면 여러분은 굉장히 성공적인 뭔가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 프로그램에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치는데 그게 약간 아름바둑에서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랑 약간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아요. 예, 그래서 시각으로 이용을 하고 하나씩 가르치고 단계로 잘라서 가르치고 뭐 이런 거죠. 근데 컴퓨터로 좋은 점은 뭐냐면 저는 이거 만들 때 과제 하나를 한 20단계로 쪼개 만들거든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애는 5단계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떤 애는 10단계부터 시작해야 되고 어떤 애는 1단계부터 시작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제안 드릴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바둑을 이게 만드셨는데 저는 매뉴얼을 이거 만드시는 분한테 숙제를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잘라서 만드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수학 같은 거 가르칠 때 있잖아요. 수개념 정말 못 배우거든요. 근데 어떤 분이 그거를 수개념을 가르치는 책을 만드셨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런데 뭐냐면 그러니까 아주 모르는 애들한테는 이걸부터 하고 이거부터 하고 이거부터 그래서 순서대로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그 자폐증이나 발달장애 아동들하고 같이 일하는데 가장 힘든 이유는 나는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배우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하면 배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맨날 그 자폐증 친구들을 블랙박스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단계를 어떻게 더 잘라야 얘가 배울 수 있느냐 그건데 그거를 잘 잘라주시면 성공적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고기능 아이들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상 발달하는 애들처럼 가르쳐도 다 배워요. 그러니까 언어로 그냥 설명하면. 근데 이제 그게 안 돼서 오는 친구들은 잘라야 돼요. 그런데 그 능력에 따라서 어떤 애는 3개로 잘라도 배우고 어떤 애는 5개 잘라도 배우고 어떤 애는 20개 잘라도 잘 못 배워요. 그 대신에 그렇게 잘라주면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죠. 그래서 저는 아름바둑도 그러니까 그렇게 다 잘라가지고 단계별로 하신다면 누가 어때 매뉴얼을 하신다면 어느 분이 이제 딱 오셔갖고 이 친구는 3단계에서 시작하면 되겠다. 그거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알아요? 시켜보면 되죠. 못하면 2단계 가는 거고 잘하면 5단계 가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간다면 되게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 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거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시에 맞춰 순서대로 터치하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아까 뭐였어요? 순서대로 기억하는 작업 기억 이런 거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최신으로 만든 건데 아까 그거는 좀 뭐라 그러나 정상 발달에 가까운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이고 요거는 그거보다 조금 어려운 아이들을 위해서 더 잘라가지고 한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이 어쩌면 한번 해보셨을 이렇게
점프하는 거 있죠. 마블 게임 같은 거. 예. 뭐 가다가 중간에 쉬어요. 고 하면은 가는 거고 스탑 하면 기다렸다 가야 돼요. 그래서 막 누를 수는 없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예. 근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그 다양하게 만들었어요. 어떤 날을 틀면 음악이 달라요. 그리고 어떤 날은 옷 색깔이 변하고 어떤 날은 돌 색깔이 변하고 어떤 날은 배경 색깔이 변해요. 왜냐하면 이게 매번 들어와서 하는 건데 사실 말이 매번이지 들어와서 하기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제 그런 형식으로 변화를 시킨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화를 변화시켜라. 그게 이제 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되게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김호성 선생님이랑 다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국지적인 정보 처리를 한다는 게 뭐냐. 전체를 못 본다고 말씀을 드렸죠. 얘네들은 그 로컬에 꽂혀요. 그 경향이 되게 많은데 그게 거의 비슷한 형태로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림을 줘도 사진을 줘도 아까 왜 청근환 선생님 보여주신 것 같은데 그 사람을 볼 때 어디 구석을 본다든지 그다음에 뭐를 보여주면 뭐 안경만 본다든지 뭐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게 다른 거에도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사람 이름은 기억은 되게 잘하는데 그 스토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잘 몰라요.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다 뭐냐면 정보 처리를 국지적으로 해서 그렇다고 우리가 봐요. 그러니까 그냥 부분만 보는 거죠. 전체를 못 봐요. 그래서 이런 걸를 통해서 전체를 보는 그런 훈련을 시키거든요. 이거 뭐냐면 보세요. 전체로는 이거 T자예요. 보이시죠? 그런데 가까이서 보면 저게 S로 맨 끝에 거는 S로 이루어진 T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극이 이 끝에 거는 S로 이루어진 T자예요. 이거는 그냥 T 보이는 T자. 예, 이렇게 되면 그 저희 그냥 일반 발달, 정상 발달하는 친구들한테 보여주면 그냥 T로 보고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거를 자폐증 친구들한테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저 끝에 있는 T자를 S라고 바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큰 거를 안 보고 작은 거를 보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걸 이용해 가지고 막 이제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거 보지 말고 크게 보는 연습.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도 이제 왜 습관이 있잖아요. 어떤 거를 하는 습관? 그거를 자기 그런 경향성이 있는데 그거를 좀 다르게 보도록 반복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냥 안 되니까 억지로 연습하게 시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라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지 형태나 어떤 습관이나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갖게 되면 지금 이대로 있는 거고 여러분이 방해하는 방향으로 뭔가 다른 걸 학습시키면 그쪽으로 가게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거 되게 웃긴 게 이렇게 얼굴 거꾸로 주면 그냥 우리는 잘 못 알아보거든요. 근데 그 자폐증 친구들 굉장히 잘 알아봐요. 거꾸로 줘도. 이거는 왜 마찬가지로 부분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눈 특징 뭐 이런 거 보기 때문에. 그다음에 되게 재밌는 게 이렇게 잘라서 준 거 있죠. 왜 입만 보여주고 이거 누구냐 맞히고 코만 보여주고 막 그다음에 다 섞어가지고 이런 거 되게 잘해요. 예, 왜냐하면 그 부분만 보니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볼 때 아까 트래킹 얘기해줬는데 눈을 안 봐요. 잘 입이나 코나 이런 걸 봐요. 그래서 우리가 연습시킬 때 눈 보는 연습 계속 시켜요. 예, 그래서 다른 사람 얼굴 볼 때 눈 보게 하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뭐라고 그 생각하시면 되냐면 뭐 여러 가지 뭐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건 뭐 저희가 개발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여기서 보이듯이 인지적인 어떤 특징이 있고요. 지금 뭐냐면 그 특징이 뭔지를 파악을 해서 그거를 이제 뭐라 그러나 사회생활이 편하게 이제 그 정상 발달하는 사람들이 인지적 특징으로 바꿔주는 그런 연습을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거는 이제 그 인지적인 이런 연습을 하면 얘네들의 인지적인 특성이 달라진다. 반복 역습을 통해서 정상 발달하는 친구들과 같이 된다 이런 연구들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아까 이제 최진혁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표가 뭔지를 분명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건 이거 바둑 기사를 키울 거냐 아니면 바둑을 그 뭐라 그래 예, 즐기게 만들 거냐 저는 그것도 있는데 하나 목표를 더하자면 이걸 가지고 인지 향상을 해주는 어떤 도구로 사용할 거냐 이것도 한 가지의 어떤 목적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도구로 사용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능력 중에 어떤 거를 더 우리가 가르칠 거며 이거를 합쳐가지고 어디로 나가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시면 되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아까 선생님들도 다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 결과 쫙 해갖고 요약을 하자면
언어는 사용하지 마세요. 근데 이게 그냥 일반적인 교육하고는 되게 상치돼요. 우리는 설명을 해주려고 그러잖아요.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 언어 능력이 어느 정도 있으면 모를까. 근데 고기능 자폐증도 그러니까 아까 왜 전체를 보는 이해 능력이 부족해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언어는 최소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은 아니고 연구 결과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언어를 최소화하라. 그다음에 시각적으로 구조화된 자료 사용해라. 지식이나 규칙은 작은 단위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한꺼번에 뭐 10개, 15개 이런 규칙 주면 못해요. 그러니까 그걸 체계적으로 하셔야 돼요. 2개 규칙 주고 그거 다 외웠으면 하나 더. 3개 해서 다 외웠으면 4개 이렇게 가셔야 되는 게 맞고, 반복학습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반복학습 해야 되는 거 500번 말씀드렸고요. 부분끼리 연결시켜서 전체 패턴을 보는 연습.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거 수를 봐야 된다가 제가 바르고 모르지만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왜 매뉴얼로 쪼개서 해라. 그럼 처음에는 규칙을 하고 그 다음에 잘 되면은 그 다음에 어떤 거를 뭐 예를 들어 집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준다든가 그 다음에는 뭐를 한다든가 뭐 이런 확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름바둑의 특징이랑 제가 권고하는 거랑 조금 이렇게 매치를 시켜봤더니 말이 필요 없다. 뭐 이런 얘기는 저거랑 연결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시각적으로 구조화된 자료는 이미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시나 규칙을 작은 단위로 소개하는 거는 저 밑에 뭐 대국을 진행하고 제일 쉬운 난이도 뭐 이거 한다. 반복학습 시킨다도 여기 나왔고요. 그 다음에 뭐 반복을 통한 연습을 한다. 근데 부분끼리 연기를 시켜갖고 패턴을 보게 한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이거는 우리가 얘기하는 거랑 거의 맞다.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예, 그래서 되게 재밌었고 이거는 가능성도 있겠다.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그냥 취미로 남지 않고 뭔가 이 사람들한테 내가 시간을 들여서 노력할 가치가 있다라고 하려면 이게 진짜로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증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해보시되 진짜 효과 있다라는 증거를 해야 이제 이거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라 효과 있으니까 한번 해보셔라 이런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와 관련된 연구자니까 그렇긴 한데 어쨌든 연구를 좀 하셔야지 되겠습니다. 저도 제가 하는 말은 아무도 잘 안 믿어요. 근데 뭐라고 믿느냐면 이게 연구로 증명이 됐다. 아까 같은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거 만들어서 그냥 만들진 않습니다. 다 만들고 이제 지금도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만든 프로그램은 지금 작년에 100명 모았고요. 올해 한 70명 모았어요. 그래서 반은 이거 하고 반은 이거 안 하고 해서 효과성 검증하고 있어요. 지금 3회 효과성 검증했거든요. 적어도 한 3회 정도는 하고, 그래서 내가 한 게 하지 않은 것보다, 지금 아름바둑을 하는 게 아름바둑 하지 않은 것보다 인지 기능이 이만큼 향상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파워풀 하잖아요. 그리고 권할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그래야 이제 여러분의 하는 일에 뭔가 이렇게 근거도 생기고, 예, 그런 게 있어서 이제 그런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쓸데없는 얘기는 빼고 다 했는데 여기까지 그러면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